이제 본인 바지 춤을 잡더니 내리려고 하면서 간단히 얘기하면 한국보다는 훨씬 나았다. 병원 생활. Can't believe I forgot this feeling. Finally found the one in my life that I wanna be with. No more seeking. I'm sure I'll always choose you first. You're my baby. It's true. Oh, you're so damn worth. There's no one like you. Yeah, too rare to find 'cause you are. 포널스 간호사 타임즈에서 제 인터뷰를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포널스 측에서 인터뷰 요청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일까지 마감이어가지고 지금 잠깐 짬이 나서 좀 하려고 하거든요. 질문이 한 10개, 11개 정도 와가지고 이걸 얼른 대답을 하고, 왜냐면 지금 다음 환자 올 때까지 2시간 정도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좀 숙제를 끝내볼까 합니다. 그 주말 근무는 비교적 간단해요. 이미 다 스케줄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아웃페이션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간편합니다. 환자가 체크인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오더를 확인을 하고, 뭐 피검사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약을 릴리즈해서 팔마시로 보이는 다음에 팔마시에서 이제 메이킹 해오면 그때 이제 인퓨즈를 하고 집으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다소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제 주중에는 왜 바쁜가 하면은 환자들이 이제 의사도 봐야 되고 피검사도 하러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복잡한데 주말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다 집에 갔고요. 저는 지금 마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한가했을 때 그 포널스 인터뷰지를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지금 정리가 다 끝난 상태인데, 그거를 작성하면서 든 생각이, 내가 정말 왜 한국을 떠나왔을까? 왜 미국에 왔을까? 괜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한국이 엄청 좋은데 미국 간호사라는 목표가 있어서 온 건 아닐 테고, 분명히 싫긴 싫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싫었을까를 곱씹어 봤는데, 첫 번째는 좀 강압적인 분위기, 너무 수직적인 분위기, 나 따위는 감히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없다고 느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곳이 더 다양하고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사실 4년차, 5년차 됐을 때 더 좋은 대학병원, 기업병원을 가고 싶어서 지원을 하기도 했었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다 서류 광탈했거든요. 제 개인 역량이긴 하지만 이미 제가 나온 출신 대학을 저버릴 수 없고, 이미 내가 5년의 경력, 4년의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그 출신 배경을 지우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곳에서는 제가 어느 대학에 나왔냐보다는 라이센스가 있냐, 어떠한 서티가 있고 어떠한 곳에서 경력을 더 먼저 쌓았고 이 사람이 정말 얼만큼 알고 있냐를 봐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곳을 지원을 해보고 탈락을 당하고 떨어지면서 느꼈고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을 합격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엔 가진 않았지만, 근데 그때도 느꼈던 게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나은 곳으로 가기는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매번 뭔가 도전할 때마다 한계가 엄청 느껴졌어요. 근데 반면 제가 여기에서 느끼는 내가 계속 두드리면 한계는 계속 뚫리는 느낌?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고, 세 번째는 성추행, 성희롱 문제가 좀 너무 싫었어요. 뭐 누가 이걸 좋아하겠냐마는. 제가 일할 때만 해도 벌써 10년 전이니까 거의 라떼잖아요. 라떼는요, 인증이 이제 막 시작됐던 때라서 성폭력위원회 같은 조직도가 막 이제 만들어졌을 때였어요. 정말 많이
성희롱을 당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특히나 가장 흔하게 당할 수 있는 건 혈압 잴 때죠. 환자분들은 누워있고 이제 저희는 서서 혈압을 재야 하는데 이제 혈압을 재려면 저희가 몸을 숙이게 되잖아요. 그럴 때 환자분들이 팔을 들어줘야 저희가 혈압 커프를 이렇게 감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의도적으로 이제 가슴을 터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커프를 이렇게 감는다 치면 그분들은 누워서 이렇게 팔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면서 허리나 가슴 쪽을 터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느낌상 알아요. 이 사람은 의도치 않게 실수로 터치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피하려는데 어떻게든 닿으려고 올리는 사람. 그런 건 저희 느낌으로도 알거든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고 뭐 밤에 또 스페셜 바이탈 하러 들어갈 때는 뭐 핸드폰 플래시 같은 걸 끼고 들어가면 그때는 몇 번은 환자분들이 일부러 혈압 잴게요 하면은 팔을 확 잡아당겨서 본인 위로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게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 많아요. 가장 화가 나는 거는 나중에 가족분들이 면회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제 또래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저 아저씨는 딸 같은 간호사를 보고도 저러고 싶을까? 하면서 또 다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랬답니다. 제가 겪었던 가장 최악은 지금 생각으로는 그분이 한 40대 중후반이셨던 것 같고 혈관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는데 제가 2번 정도 미스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뭐 찍으려고만 하면은 자꾸 사람이 오는 거야. 아무튼 혈관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2번 미스를 하면 선배 간호사를 데려오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커튼을 치고 다른 환자들 안 보이게 커튼을 치더니 이제 본인 바지 춤을 잡더니 내리려고 하면서 여기에 혈관 많은데 여기 볼래? 이러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라서 트레이를 그냥 침대 위에 두고 내팽개치고 사실 나와버렸죠. 나와서 이제 선배 간호사랑 차지쌤한테 얘기를 하는데 웃더라고요. 그게 그냥 제가 웃긴 일을 겪은 그런 에피소드가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보호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정말 많은 회의감을 느꼈고 그 일을 겪고 나서 사우디에서도 제가 겪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일을 봤고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을 봤는데 정말 모두 다 엄격하게 처리가 됩니다. 지금의 제가 그 사람을 만난다면 벽에 세워두고 저 멀리서 18게이지를 던져가지고 혈관 잡을 수도 있어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어차피 길어봤자 2년만 있다가 나오자라는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얘기할 만한 게 사실 없어요. 그런데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살면서 그렇게 큰 문화 차이를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본인들의 문화가 굉장히 센 곳이잖아요. 그 종교 문화가. 그런 곳에 가니까 정말 컬처쇼이라는 걸 제대로 당했었죠. 제가 막 그쪽에 갔을 때는 마침 JCI 인증을 이제 한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때여가지고 많은 막 폴리시가 만들어지고 바뀌고 이랬어. 그런데도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저는 이제 송암병동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이제 보호자가 모든 거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소아 환자니까 뭐 항암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시술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거에 있어서 엄마는 안 되고 아빠만 되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삼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되게 어이가 없었죠. 근데 그거는 정말 JCI 인증을 시작하면서 바로 없어진 폴리시였고 아침에 의사들 회진 돌 때 엄마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여자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먼저 돈다? 남자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먼저 돈다.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만약에 보호자가 여성일 경우. 왜냐면 얼굴을 대부분 이제 다 가려야 되거든요. 남자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회진 돌기 전에 방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남자 의사 선생님이요, 남자 의사 선생님이요, 아니면 다른 날 여자 의사 선생님이요, 여자 의사 선생님이요 이렇게 알려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바야를 저는 입었어야 됐거든요. 아바야는 뭐냐면
이제 시잡은 다 알고 계시죠? 이제 머리랑 이렇게 가리는 그런 스카프 같은 거고, 아바야는 목에서부터 이제 발목까지 몸을 가리는 가운인데, 사실 그거는 좀 저는 되게 이색적이고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막 쇼핑하러 다니고 그중에서 나름 예쁜 거 찾아보겠다고 가게 여러 번 돌아다니고 했던 거는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고, 지금은 그거마저도 다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한테는 이제 강요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제가 딱 처음에 갔을 땐 문화적 고립이 되게 심해 보였고, 왜냐면 그때 막 영화관이 처음 생기기도 했었고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서울 살 때는 자발적인 고립이 가능했거든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 있지만 난 그냥 집에서 쉴래, 이게 됐지만 그곳에서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고 쇼핑하러 가고 싶어도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병원에서 이제 근로자들한테 집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래서 그런 집 단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집 단지, 이제 병원 단지 이렇게 묶어서 메디컬 시티라고 불렸는데, 그 메디컬 시티가 외곽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심가, 번화가로 가려면 차로 40분, 1시간 정도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오후에 셔틀을 운행을 하거든요. 근데 셔틀을 운행하더라도 오고 가는데 거의 2시간이니까 뭐 쇼핑몰이 길어봤자 2-3시간밖에 못 있는 거예요. 정말 맘 편히 내가 뭘 하고 싶어도 그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가끔은 너무 짧기도 했고, 그러다 보면 가끔 이제 택시를 이용했어야 됐는데 택시가 또 굉장히 비쌌거든요. 왜냐면 거리가 머니까. 그래도 뭐 굳이 안전한가요, 안 안전한가요를 따지자면 그 메디컬 시티 안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게 안전했어요. 저는 항상 다 병원 택시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병원 안에서 컨트롤이 되는 시스템이라서 좀 심적으로 많이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비쌌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맘처럼 나갈 수 없었다는 거, 무슬림 문화가 남성우월주의가 조금 센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역으로 어라 싶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제가 그 나라를 나오면서 범죄경력 조회서를 떼갔어야 됐어요. 왜냐면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전에 뭐 1년 이상 머물렀던 나라인가 6개월 이상 머물렀던 나라에서는 범죄경력 조회서를 떼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떼느라고 엄청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맥도날드도 남자 칸 여자 칸 따로 있듯이 그런 관공서도 다 남자 칸 여자 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요, 대부분 그런 업무를 다 남자가 보기 때문에 여성 전용으로 가면 겁나 빨라요. 진짜 빽빽하게 막 사람들 꽉꽉 차 있는데, 그런 업무를 여성들이 잘 보러 오지 않으니까 여성 칸으로 가면 완전 패스트 트랙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보면 이걸 굳이 왜 나눠 하면서도 나눠주셔서 땡큐? 약간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병원에서는 본인 자식이 아파서 저기 누워있는데 저한테 해맑게 와서 남자친구 있어? 남편 있어? 너 내 부인이 될 생각 있어? 내 2번째 부인 아니면 내 3번째 부인 될 생각 있어? 막 이런 거를 해맑게 물어볼 때는 진짜 확 단소 할아버지처럼 겁주고 싶었죠. 좀 짜증날 때가 있었고, 그런데 또 의외였던 거는 제 동료 중에 한 명이 이제 보호자한테 손목을 잡힌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너무 놀라서 바로 수간호사한테 보고를 했고, 수간호사도 그런 뭐 성추행, 뭐 성폭력위원회에 바로 고발을 했더니 바로 그 아버지를 출입금지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 한우의 그 아버지만이 병원에서 24시간 상주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였기 때문에 결국엔 그 출입금지를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뒤에 풀어주긴 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 뭐 담당의 뭐 교수님 그리고 센터장까지 와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엄청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그냥 조용히 지냈던 것 같아요. 사우디의 기억은 지금 저한테는 엄청 미화된 것 같은데요. 거기 있던 하루하루는 정말 괴로웠거든요. 너무 나가고 싶고, 내가 여기 왜 안 나 싶고, 내가 너무 무리한 길을 찾아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제가 사실 그때 막 영어 공부도 하고 앵클래스 공부도 했기 때문에 더 마음의 여유가 없기도 했고요. 당시에는 정말 매일매일 탈출하고 싶다, 사우디 탈출, 맨날 그걸 외치면서 살았는데, 막상 나와서 지금 생각해보면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미화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았어요. 좋았던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다시 가보고 싶어요.
그때는 너무 여유가 없어서 잘 못 돌아봤는데 지금은 가서 친구들이랑도 좀 맘 편히 커피도 마시면서 좀 놀고 맨날 카페에 공부하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좋은 데도 놀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맘 편히 여행으로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 너무 좋은 어른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이런 관계 유지를 잘 못해서 지금까지 연락은 드리지 않지만 너무 좋은 어른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미 사우디 저보다 훨씬 이전에 오신 그런 한국 분들, 어른분들을 만나서 정말 도움도 많이 받았고 의지도 많이 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우디 병원 생활은 간단히 얘기하면 한국보다는 훨씬 나았다. 병원 생활은 훨씬 나았다. 근데 지금 오버타임이 엄청 많아졌다고는 하는데 저의 사우디 병원 생활은 전체적으로 한국의 병원 생활보다 훨씬 좋았다 라고 평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에 온 것을 만족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만족합니다. 일단 병원 생활은요. 제가 미국 생활 정말 좋으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항상 드리는 답안은 저라는 사람에 있어서 간호사의 자아는 꽤 큰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병원 생활을 정말 만족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또 사람이 사실 적응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힘든 점이 또 생기고 싫은 점이 또 생겨요. 그래서 완벽한 파라다이스는 없고 비교를 하자면 만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일상적인 면에서도 장단점이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장점을 좀 더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남기로 결정을 한 거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오게 되었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임상을 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졌기를 바랄 뿐이고요. 한국에 계신 선생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그냥 다 서로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뿐이지 이 사람이 이거를 해서 저게 맞는 거고 내가 이거를 해서 이게 맞는 거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왜 여기를 왔나? 라는 생각을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하게 되면서 그냥 이렇게 거슬러 본 이야기예요. 저는 요즘 지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아 충돌이 있던 새해를 보냈잖아요. 저의 지금 상태는 올해는 살짝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바쁘게 지내왔고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계속 뭐를 쫓고 쫓는 그런 것도 좋았지만 물론 왜냐면 성취감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성취도 좋지만 하루하루를 좀 즐겁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제가 그런 재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항상 공부를 했던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랑 잠깐 어디를 다녀오는 것도 마음이 한켠이 불편했고요. 퇴근을 하고 맘 편히 쉬는 것도 힘들었고 그가 뭐 같이 넷플릭스 쇼 하나 보자고 해도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하지.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이거를 하지 라는 생각으로 뭘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맘 편히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1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기로 결정을 했고요. 사실 올해는 제가 결혼식도 있고 한국도 다녀와야 하고 많은 제 삶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사도 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 삶에 제가 무게를 지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제가 저에게 좀 관대해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던 것들 때문에 내가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좀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상도 가능하면 더 자주 올리고 싶고요. 왜냐면 저는 영상 올리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 좀 좋아하거든요. 제 취미 생활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영상도 좀 더 자주 올리고 싶고 제 스스로에게 더 많은 즐거운 시간을 투자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른 영상 편집을 끝내고 와플이와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